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평범하게 중견기업 들어가서 경력 쌓아서 월급 500 만들려면 20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대다수가 10년 이상 다녀도 월급 300 중반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월급쟁이 중에서 중견기업 다니는 것만으로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왜 상위권이냐? 일단 대한민국 이제 근로소득자를 보면 85%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그러면 중견기업 다닌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상위 15% 안에 회사를 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견기업마다 계열사에 따라 뭐 연봉 복지 같은 게 분명히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견기업에서 만약에 다닌다고 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가 심하긴 합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근데 뭐 중견기업 들어가서 뭐 떵떵거리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중견기업 연봉이 보통 작은 데는 한 3천만원 초반, 많으면 4천만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보통은 한 신입사원 연봉이 한 3천만원 초반대라 보시면 한 3,300만원? 좀 좋은 회사는 3,500. 그나마 이제 임금을 많이 주는 곳이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1차 벤더. 자동차 2차 벤더 쪽이 중견기업이 많거든요. 거기는 4천부터 시작을 해요. 대신 신입사원한테 4천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일을 많이 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견기업 들어가서 한 연봉은 3,300이다. 그러면 이거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나누기 12 하면 한 월에 270 나오고 세금 때문에 한 240, 한 2만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막 엄청 많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도 다른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나아요. 근데 그런 중견기업 가가지고 월급 500. 여기서 말하는 500은요. 세후입니다. 세후. 세금 떼고 500. 세금 떼고 500을 받으려면 한 연봉 한 7,400에서 500? 세전 연봉으로 7,400, 500.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정도 받으면 20년은 좀 안 걸릴 것 같아. 내가 봐도 한 5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쉬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요즘에 보면 뭐 중견기업, 대기업 다닌다 쳐도 10년 못 버티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네. 막상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쭉 다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오래 다닌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 그 중간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 말 해요.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도 복이라고. 네, 오래 다니는 것도. 왜냐,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뭐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참아낸 거. 그리고 보통 20년 다녔다는 건 중간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이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 정리하는 그런 칼바람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버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사기업 다니는 분들 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 안 좋냐? 요즘에 좀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감원 바람. 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기업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한 건 있지만 내가 예견한 것보다 솔직히 좀 많이 정리하는 것 같아요. 많이 정리하는 것 같아요. 직원 수를. 일단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임원급들, 반도체 사업부 임원급들과 한 3분의 1 정도 정리한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이제 인터넷 회사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 수의 한 3분의 1 정도 정리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온 겁니다. FC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를 또 직원들 정리할 거다. 그리고 유통회사도 직원 수 정리하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직원 정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 이거 직원을 정리할 수 있어요. 회사가 뭐 이윤이 안 나고 가면 정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직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뭐 희망퇴직자 받는다, 회사에서 뭐 총 임직원이 몇 프로 정리할 거다 이게 나오면 분위기 정말 안 좋아 이게. 왜냐, 서로 나가기 싫거든요. 지금 같은 시국에 나오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야. 보통 희망퇴직 뭐냐 그런 거죠. 자진해서 나가면 내가 한 몇 년치 연봉에다가 퇴직금 먼저 줄게, 목돈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오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서 희망퇴직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사실 분위기가 안 좋죠. 누가 나가게 될지 눈치 싸움 벌이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 결국엔 누가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지금 시국에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장사했다 말아먹고 어떡하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여기 나가면 사실 이만한 대우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퇴직 이제 회사에서 발표가 되잖아요. 소문 되잖아. 그러면 직원들끼리 편하게 못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있어. 눈치 많이 보고 있다니까 이게. 괜히 막 찍히면 아 쟤는 나갈 사람 이렇게 딱 사람들이 점 찍어놔 이게. 회사에서 뭐 사고 치잖아. 그럼 제 희망퇴직 써야겠네. 이만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막 회사 다닐 때도 말 조심해야 되고 일 조심해야 돼 이게. 괜히 막 일하다가 뭐 사고 난다거나 터지잖아. 그러면 아 쟤는 희망퇴직 적어야겠다. 나가야겠다. 소문 내버린다니까 이 회사라는 게. 그런 거 많을걸요 아마?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누가 얼마 많이 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무튼 특히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웬만하면 살아남으셔야죠. 뭐 희망퇴직 나와도 살아남아야죠. 뭐 같이 했던 동료가 나간다고 해도 일단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잘리는 게 중요하죠. 회사에서 희망퇴직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뭐 회사 동료에게 의리고 정의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거야. 내가 안 나가는 게. 어차피 회사 동료가 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내가 그만두거나 아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누가 그만두면 볼 일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술도 같이 먹고 서로 장난도 치고 했다 해도 그냥 나가면 끝이야. 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회사 분위기가 안 좋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해도 그 다 쓸모없어 그게.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튼 돈 많이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돈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이럴 땐 부담스러워요. 고연금 고연봉을 받는 사람일수록 회사에서 쳐내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네가 몇 배 이윤을 만들어낸 건데 요즘 몇 배 이윤을 만들기 힘들거든. 그러면 회사에 돈 낭비가 안 되고 집만 되네. 그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 다니는 분들 잘 살아남으시고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중견 12년차 과장 세후 400입니다. 대기업 친구는 분야마다 편차가 많이 큽니다. 많이 크죠. 12년차 과장 세후 400이면 연봉 한 6천만원 되겠네요. 6천만원. 이게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중견에서. 절대로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쉬울 수 있는 돈이야. 결혼하면 저 돈 가지고 뭐 자녀 키우고 하기 쉽지 않은 돈이죠.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 400 이상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다녀봤으니까 아는데 보통 400 받으려면 세금 떼고 400 받으려면 보통 짬부장 돼야 돼요. 짬부장이나 공장장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력이 한 15년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대기업 보니까 뭐 월 500 이런 거 쉽게 보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중소기업.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 같은 거 들어보면 400 이상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게. 500은 진짜 없지 이게. 근데 왜 온라인만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막 비일비재하냐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대기업은 분야마다 편차가 많이 큽니다.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대기업 얘기하면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만 얘기합니다. 거기는요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최상단에 있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거기밖에 없어. 맨날 얘기하면 그게 그거밖에 얘기 안 하잖아. 거기는 제일 높은 데고 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낮은 데도. 대기업들 계열사에 따라 사업부에 따라 연봉 복지 편차가 좀 심합니다. 많이 심해요. 그리고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더 안 좋아. 왜냐? 연봉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그만큼 회사에서 내가 뭔가 이윤을 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건데 요즘에는 대기업들 이윤 내기 쉽지 않아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게 적자가 나면 얄짤 없습니다. 내보내요. 돈 많이 받는 사람들. 오히려 돈 많이 받는 게 뭔가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도 나오지 않는다면 되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더 다닐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돼버려 이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회사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는 분들, 예. 뭐 투자해가지고 돈 날려먹으신 분들, 아니면 좀 소비가 크신 분들이 많아 이게. 여러 의외로 보면 지금 뭐 희망퇴직 대상자 이런 분들 보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 이게. 재테크를 착실하게 했다거나 자기가 받은 돈을 좀 잘 관리하고 모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연봉이 많아지면 스승미가 좀 커집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돈 좀 벌면 괜히 막 좋은 차를 뽑아요. 좋은 차를 뽑고 취미생활도 좀 값비싼 취미 같은 거 많이 즐깁니다. 남자분들 보통 이제 낚시나 SUV 차 뽑고 낚시나 아니면 이제 캠핑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비싼 취미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차 할부금 내면 거기에 나가는 동안 150만 원 나가요, 달에. 그러다가 갑자기 뭐 희망퇴직 막 대상자 돼버리면 나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또 나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회사에 버텨야 되고, 회사에 다닐 때만큼이라도 그 버는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 필요한 돈이에요. 회사 영원히 다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았을 경우 나를 내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많이 받을수록 많이 모으세요. 혹시나 내가 나갈 때 생각해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